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2차 비상경제회의를 소집해서 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연일 자본시장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정부의 시장 안정화 조치들에 대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1차 이어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제2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네. 어떤 추진 방안들이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나요? 네, 어느 정도는 이제 그 그림이 나왔어요. 네. 이미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좀 미리 발표한 것도 있고요. 청와대에서는 일단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수준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봤을 때 은성수 시장이 일단 10조 원, 그러니까 2008년도에 채권 시장 안정화 펀드를 한 10조 원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보다 경제 규모가 두 배 정도 불어났으므로 최소한 한 20조는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증권 안정화 펀드, 이것은 사실상 2008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증권 안정화 펀드로 한 10조 원 이상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회사채 안정화를 위해서 신속 인수 제도, 예를 들어서 항공사에 먼저 이렇게 이 돈을 지원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으로서 약 한 5조 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봤을 때도 한 27조 원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최소한 그거보다는 훨씬 더 클 것이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1차에서 50조 원을 발표했잖아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플러스 30조 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총 80조 원을 풀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거보다 더 클 것이다라고 오늘은 예상해야 돼요. 왜냐하면 일단 청와대가 예상보다 뛰어넘는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미 예상을 27조 원은 예상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27조 원보다는 훨씬 더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은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미국이나 한국이나 지금 전례 없는 부양책들이 쏟아지고 그렇습니다. 있는 상황인데 그와 더불어서 이제 한국은행 역할에 대한 기대도 시장 안에서 좀 커지고 있습니다. 한은이 회사채나 기업 시장 안정을 위해서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는 하고 있는데 이게 현실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일단 이게 좀 논란이 큽니다. 경제지, 매일경제를 비롯해서 경제지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설 등을 중심으로 한은이 나서야 된다. 이제 회사채 매입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절박하다는 얘기죠. 만기 도래하는 회사채가 지금 다음달부터 심각하더라고요. 그렇죠. 4월 만기 도래를 시작을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4월 물부터 이제 4월 만기 도래가 되니까 이제 당장 회사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은 입장에서는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한은은 한은법상 이제 민간에 직접적으로 자금을 투입할 수 없다. 그리고 국민의 어떤 그런 그 발권력을 책임져야 될 중앙은행으로서 위험 부담이 큰 안정성이 없는 민간의 회사채를 직접적으로 매입할 수 없지 않느냐. 그게 이제 법적으로도 68조, 79조에 민간과 거래를 제한하는 게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되어 있다라는 게 한은이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어저께 발표를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미국 연준도 지금 기업 어음 매입 기구를 따로 설치해서 기업 어음을 매입하겠다라고 지금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80조에 한은법 80조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할 시,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제 금융기관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데 중대한 애로가 발생할 시에는 영리 기업에 또 여신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위기 시에 정말 위기 시에 최후의 인수자 역할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이 이제 상식이거든요. 상식적인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도 저렇게 나섰는데 물론 이게 그 하나의 어떤 베이스는 있습니다. 미국도 재무부가 보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는 입장에서도 정부가 보증을 한다면이라는 조건을 걸고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향적으로 이 한은의 입장이 좀 더 바뀔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사채나 CP를 직접 매입하는 방안은 현행 한은법상 어렵다라는 게 한국은행 측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난 19일에 비상경제 첫 회의가 열렸는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50조 원 규모의 이제 부양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주요 골자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민생금융 안정 패키지 주요 골자는 소상공인 진흥공단 자금을 중심으로 해서 급증하는 저금리 대출 수요에 대응해 1.5%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 자금으로 약 12조 원을 공급한다. 이게 이제 가장 첫 번째고요. 그러니까 주로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동자 등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이 기업 주체, 경영 주체에 먼저 자금을 이렇게 투입하는 방안이 중심이 돼 있습니다. 약 5조 5천억 원을 또 투입을 해서 특례 보증 지원이라든지 또 3조 원 투입해서 보증 지원이라든지 이런 보증을 지원하는 방안들도 있고요. 역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로 직간접적으로 피해본 중기 소상공인의 대출 원금을 6개월 연기하고 연장하고 이자 상환도 6개월 유예한다라는 내용으로 약 한 50조 원을 발표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서 뭐 대대적인 부양책 저희가 계속 얘기는 했었지만 과거의 뭐 경제 위기라든지 금융 위기 때와 비교를 해보면 어느 수준인가요? 일단 2008년도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에도 이명박 정부에서 엄청나게 많은 양적 완화를 포함을 해서 한국은행의 어떤 금리나부터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33조 원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오늘 발표된 것까지 만약 뭐 합쳐진다면 보수적으로 봤을 때도 80조 원 규모니까 2배 정도 우리 규모가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66조 원이라고 치면 그거보다는 더 많은 액수다. 근데 80조보다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그보다 훨씬 더 많다고 규모상으로는 말씀드릴 수가 있고 한미통화스와프를 한번 예를 들면 한미통화스와프가 당시에 300억 원이 체결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600억 원이 체결됐으니까 딱 2배라고 할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발표될 증권시장 안정화펀드는 당시엔 2008년도에는 없었습니다. 1990년대에 있었는데 약 4조 원 규모였거든요. 그러니까 10조 원을 넘길 거니까 그것 역시 규모는 훨씬 더 크다고 볼 수가 있고요. 문제는 2008년도와 비교해서 두 가지입니다. 2008년도에는 법인세 인하. 기업들의 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법인세를 인하했고 또 부동산 경기를 북돋는 부양책을 발표했는데 아마 부동산 부양책은 이번에 제외될 것 같고요. 단 법인세 인하는 어떻게 하느냐 그게 이제 관심의 초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이전에 금융 위기와 저희가 또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외에도 뭐 미국이나 유럽 등 주요국들이 재정 부양 정책을 포함해서 유동성 공급 정책을 서두르고는 있는데 각국의 현황은 어떤가요? 네, 미국 연준 발표는 오늘 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트럼프 대통령 발표를 예를 들면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한 1,200조 원가량의 부양책을 한번 말을 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2배를 늘려서 약 2,500조 원 정도의 부양책을 내놓을 예정이고요. 전 독일이 좀 관심이 갑니다. 독일이 통일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예 헌법에 아주 금지, 그러니까 이 재정 정책에서 이 적자 재정 정책을 아예 금지시켜 버렸어요. 즉 GDP의 0.35%를 넘는 신규 채무를 아예 헌법에 금지한다고 돼 있거든요. 빚이 더 늘어나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나라죠. 그렇죠. 통일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그 예외 규정을 또 이렇게 살려서 1,200조 원 가량의 그 재정을 공급하겠다, 늘리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 고용 유지 기업의 임금 80%를 보전한다. 프랑스 같은 경우 은행 대출 보증으로 약 401조 원 규모를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각국의 뭐 부양책 얘기도 저희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